자, 우리나라가 문이 열렸어, 안 열렸어? 뭘로? 강화도. 포항 이후로.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잖아. 맞지? 네. 그러면 문을 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때려 죽여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자 봐봐요. 조선 후기에 보면 기존의 성리학적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와. 성리학은 더 이상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걔네들 누구야? 실학자거든. 그러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 성리학을 계속적으로 했던 어르신들이 계시고 우리는 성리학에 현실성이 없는 것을 비판해서 현실적으로 뭔가 써보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 그들이 누구다? 실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실학을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쌤이 그때 누구 얘기했었지? 박지원이나 박재가라든지 중상학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통상계하론자들이 나와. 자,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다. 통상이 뭐라고 했어요? 장사하는 거였다. 뭐 하는 거? 장사하는 거. 외국가 이제 하자. 그래서 박교수, 우경석, 유홍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박지원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박교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럼 자기 할아버지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외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로.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중에 문이 열리고 외국 애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일본 애들도 오고 미국 애들도 오고 하니까 아 우리도 외국 거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면 박교수 오경석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지. 그럼 얘들은 문 열자야 문 열지 말자야? 문 열자. 문 열자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여는데 적극적으로 열자는 사람들과 천천히 열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천천히 열자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온건계합파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온건계합파. 그럼 반대는 누구겠노? 급진계합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온건계합파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홍집 아저씨는 저번 시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일본에 수시사로 갔다 오면서 조선 책략이랑 책 들고 왔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미국 애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김홍집, 김기수,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있고 급진계합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옥균이와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옥균의 친구들 김옥균, 박용효, 뭐 서재필, 서강범, 홍영식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열자 빨리 열자지. 맞지? 네. 그러면 천천히 열자라는 사람들이 모티브로 삼았던 게 청의 양무운동이거든. 자, 급하게 열자고 했던 사람들의 모델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야. 메이지 유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청의 양무운동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청나라에 너네 이거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 태평천국운동 다음이 양무운동이거든.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반란이야. 청나라 내에서 반란. 이게 근데 되게 오래 한 13년 정도 간단 말이야. 청나라 애들이 이걸 한 번에 제압을 했어 못했어? 못한 거야. 나중에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서양 군대를 데리고 오거든.
그러면 중국 청나라에서 진압하는 중국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한일 항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싸워보니까 청나라란다. 저 외국 무기 좋아 안 좋아? 외국 무기 좋은 거야. 외국 무기 좋으니까 다른 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나라 거 쓰고 사용하는 무기만 뭘로 바꾸자. 서양 걸로 바꾸자. 그래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에 얘기했었던 게 중체서용이라고 하거든. 뭐라고? 몸은 중국인 그대로 가고 사용하는 무기만 뭘로 바꾸자. 서양 걸로 바꾸자 이런 거야. 이게 중체서용론이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도덕적인 거라든지 모든 건 동양 거 그대로 쓰자 안 쓰자? 그대로 쓰자가 되겠지. 맞나? 그래서 얘네들이 온건계합파가 하는 게 뭐냐면 동도서기론이라고 해요. 무슨 론? 동도서기론. 도덕적인 것은 계속 어떤 거 쓰자? 동양 거 쓰고 기술적인 거만 어디 거 쓰자? 서양 거 쓰자. 동도서기론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급진계합파는 뭐냐면 한 번에 확 바꾸자 이거잖아. 맞지? 일본 메이지 유신도 한 번에 다 바꾸거든? 알았나? 한 번에 다 바꾸니까 우리도 바꿀 거만 다 바꿔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문명계하론이라고 해. 자, 요거를 쌤이 다르게 표현해 줄게요. 온건계합파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들어온 거야, 조선에. 갓 쓰고 덮고 있고 상추 틀고 에헴 하면서 가서 마시는 것만 뭘로 바꾸자? 커피 마시자요. 근데 급진계합파 하는 말이 뭐냐면 머리도 서양식으로 단발로 자르고 옷도 서양식 양장 입고 가서 커피 마시자. 느낌이 다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 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싫어요. 변화 되게 싫어하거든. 바뀌는 거 싫어하거든. 왜? 바뀌면 지네가 가지고 있었던 지배층으로서의 기득권이 어떻게 되겠노? 없어질 수도 있겠죠. 맞죠? 맞죠? 자, 에이, 좀, 하고 있지, 진짜. 좀, 제발 좀, 정우야. 자, 그러면 얘네들 바뀌자, 바뀌지 말자? 그래서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위정척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위정척사 사상은 나중에 하겠지만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 시대별로. 이해됐어? 오늘 요것만 제대로 배우면 요 파트에서 나오는 내신 문제 최소 2문제 무조건 맞춥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보자. 자, 우리 교재 파일 한번 같이 봅시다. 개화파, 개항 전후에 박규수, 오경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대.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홍상개화론자들. 자, 이들의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용유 등 개화파, 얘들은 급진개화파입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에 참여합니다. 물론 온건개화파, 김홍직, 김기수, 오연중 이런 사람들도 정부에 참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개화 사상이 확산되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야, 이때까지 우리 조선의 양반들은 어디가 세상의 중심이랬노? 그렇지. 무슨 사상? 중화 사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합니다. 중국이 짱이라고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서양의 제도와 과학 기술을 수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지도가 하나 있다. 뭔지 압니까? 세계지도. 그게 세계지도. 조선 후기에 나왔던 고려, 만국, 전도. 그 다음에 나중에 박규소, 오경석 등에 의해서 들어온 해국도지와 같은 이러한 지리책들의 영향을 크게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세계 고려방법점도 보면 우리가 알았던 중국이 세계 중심이 아니거든. 혹시 지금 세계 시간의 표준이 어디고? 그린치. 그 영국 GMT죠. 그린치 천문대. 그린치 미들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지리적인 인식의 차이인 거야. 알았지? 자, 요거 문구를 막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잖아. 그럼 근대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대화 해야 되겠죠. 맞죠? 네. 근대화를 하는데 이건 개인이 할 거야, 국가가 할 거야? 국가가 해요. 국가가 해야 되겠지. 그럼 국가가 하려면 특별 관청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통리, 기무, 아문이란 걸 설치해요.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통리, 기무, 아문. 그래서 개화 정책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라고 해서 여러 가지 12사를 두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저기 있으니까 글자가 안 돼. 자,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해서 개화 정책을 하재. 맞지? 이거 강화도 조약 이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개화 정책을 총괄하고 그 다음에 군사 제도를 개혁합니다. 군사 제도. 왜냐면 우리가 문이 열린 다음에 어디로 갔다 오면 청나라도 보러 갔다 오거든. 영선사라고 해서. 그럼 영선사로 보러 간 애들이 본 게 아까 앞에서 양무운동을 본 거야. 서양 대포 만들고 하는 공장 만들고 하는 걸 보고 온 거야. 그럼 우리도 따라 하겠나 안 하겠나? 알아야죠. 따라 합니다. 기기창 만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제도는 부식군대와 신식군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부식군대는 조선 후기 군사제도를 5군형 제도라고 했습니다. 훈련도관부터 해가지고 쭈르륵 나와 있는 거. 알겠습니까? 5군형이면 군형이 5개가 있었다는 소리겠지. 이거를 더 넓히겠나, 줄이겠나? 자, 5군형을 2형으로 축소시켜. 무형, 장어형이라고 해서 2개로 축소시키고, 근데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무슨 군? 별기군을 만들어. 별기군. 알겠습니까? 신식 군대는 훈련을 어떻게 했을까? 서양식으로. 서양식으로 교관은 누구? 서양. 일본인. 일본 애들이 들어온. 그래서 자, 잠깐만. 요거는 내가 설정을 안 했구나. 뭐야? 얘? 어? 뭐지? 검색이 안 돼. 검색은 돼. 여러분들 별기군 하면 대부분 요 사진을 제일 많이 봤을 거야. 요 사진. 요 사진. 이 사진을 제일 많이 봤을 거거든. 알겠나? 어떤 느낌이에요? 학생 같은. 학생 같고. 야, 뭐 좀 어설프지 않냐? 신식도 아니고. 뭐 좀 어설프다는 느낌이 좀 들죠? 니는 왜 자꾸 핸드폰 들고 있어? 회장. 나 놀래라. 오케이. 자, 보세요. 요새 뭐 별기구 모습 요렇게도 하는데, 자, 여기서 퀴즈.
여 차고 있는 요게 뭘까? 베이트. 아이씨, 그 벨트 옆에 요 네모난 거. 총들. 어? 총들. 총을 여기 넣는다고? 그, 총 넣기는 너무 작지 않니? 그 등산할 때 뭐 낮게 얘들 등산을 왜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탄약 넣는 거야. 그래, 이준아, 총을 넣는데야. 혹시 이 총 어떻게 쏘는지 알아요? 이렇게 열어서 그거 아니야. 이 머스킷인데, 장전할 때 이제 총을 이렇게 세워. 총을 이렇게 또로록 넣어. 요 밑에 보면 여기 꽂을 때가 있거든, 꽂을 때. 장대가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게 쑤셔야 돼. 옛날 조총 쏘는 거랑 비슷합니다. 쑤셔 넣고, 여기에 화약을 부어. 여기에 화약을 부어서 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벨기군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 우리나라 한복의 특징 중에, 한복은 뭐 이렇게 쪼이는 게 없어. 한복 좀 헐렁헐렁하잖아. 근데 얘네들 허리 못 참노. 한띠하고 벨트 찼거든. 이거 좋을까? 아니. 별로 안 좋지. 일본인 교관이 쓴 일기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적어놨어. 와, 얘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지? 이 뭐지? 얘들 뭐지? 막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봐봐. 90군데 5군형은 일반 백성들이 와. 알겠나? 백성들이 와. 근데 여기는 누가 오고? 양반 자제들이 와. 좀 있는 집 애들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야, 조선시대 양반들 걸으면 어떻게 걸어요? 진짜 일단 상체가 좀 제끼지지. 그 다음에 무슨 걸음? 팔짱으로 이래 걸어. 실제로 저 서원이라는 데 있잖아. 조선시대 양반들이 다니는. 서원에 보면 그 돌을 딛고 다니게 돼 있거든? 그 돌 자체가 요렇게 걷는 게 아니고 요렇게 걷게 돼 있어. 어, 그럼 팔짱으로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게 양반 걸음이라고 하잖아. 천천히. 야, 군대에서 이렇게 가는 놈이 어딨냐? 남학생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이래 가면 큰일 납니다. 조교 완전 흥분치 맥스 돼갖고 막 난리를 칠 거거든. 이래 걸어. 빨리빨리 가자고 해. 양반들 빨리 가나? 안 가. 미치는 거야. 두 번째, 옆에, 지갑같이 돼 있는 게 이게 여기 총알 넣는 거거든. 총알이 전부 다 낙탄 이거 동그란 거란 말이야. 이 벨트를 매야 되잖아. 근데 한복은 벨트 있어 없어? 없죠. 귀찮지? 몸에 안 맞지? 그러니까 맨날 풀고 다녀. 맨날 풀고 이거 여기 딱 걸치고 이래 다녀. 이렇게. 한띠를 미치. 그 다음에 총알을 주고 총알이 자꾸 없어져. 뭐 했을까? 버려. 총알가, 아니야, 안 버려. 그 뭐야. 자기 놀 때 써요. 몇 바꿔보고. 예? 옛날에 엿장수들 고물 아저씨 몇 바꿔주잖아. 몇 바꿔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인 조교가 와가지고 멘탈이 나가겠나, 안 나가겠나? 이 시키는 게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니까 총도 원래 이렇게 매야 돼, 안 매야 돼? 매야죠. 딱 총 매야죠. 이렇게 매야 되거든. 남학생도 군대 가면 훈련받을 때, 야외 교장에서 훈련받을 때, 이렇게만 메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내 뒤에 줄 서서 오잖아. 그럼 내가 넘어져. 그럼 잘못하면 이 총구 때문에 뒤에 애들 부딪혀서 이거 찢어지고 이러거든? 그래서 비껴걸어 총이라고 해서 총구를 이렇게 잡고 밥 먹어야 돼. 야외에서는. 뭐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조선시대 애들이 여기 뭐 이 면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얘들 어떻게 다니까 총을? 그냥 막 어깨에 칼 메고 그냥. 아, 뭐 헬스장처럼 이렇게 해요? 아니, 손 바다에 벌렁벌렁 끌고 들고 다녀요. 다녀. 야, 바다에 질질 끌고 다녀. 바다에 질질 끌고 다니거나, 총 상태.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등 뒤에 꽂는 게 한 게 있어. 담배 때. 공방대. 아, 옷 뒤에 꽂고 다니는 총을. 환장. 이 얘를 어떻게 훈련시켜?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 교관 일기에 보면 멘탈이 없는 거야, 얘는 지금. 와, 미치겠는 거야. 정신 차려! 줄 서! 에헤이, 양반은 그런 게 아니네, 이 사람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 조선은 신식 군대 이런 거를 수행할 만한 그게
없어요. 안 돼. 자, 이해됐어요? 내가 봐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어. 야, 그 여기서 제일 쇼키한 게 뭐야? 총알 줬는데 그걸 엿바꿔 보게 채운 거야. 총이 얼마나 판게 다행입니다. 진짜. 팬이 얼마나 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외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러 가야 돼, 안 보러 가야 돼? 들어가야지. 보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에 갔다 온 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영선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청에 영선사를 파견했어. 알겠지? 영선사 파견했어. 그러면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갔는데 쌤이 갔을 때 얘들이 갔을 때 양군동 하고 있댔죠. 맞죠? 네. 그러니까 뭐 보고 온다? 양군동 하고 있는 걸 보고 와. 그러니까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 군사훈련법을 습득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만들었다고요? 책에 표시하세요. 뭐 만들었다고요? 기기창을 만든 거야. 기기국. 무기 만드는 거. 무기 만드는 거. 그냥 보고 온 거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일본도 갔다 올까 안 갔다 올까? 아, 왜? 일본 갔다 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일본 갔다 오는 게 수신사, 그 다음에 조사식찰단, 뭐 신사유람단 이런 데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사실 일본에 이건 우르르 갔다 온 일본의 정세와 개화 정책 파악하고 미국과 수련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문견 사교를 작성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미국이랑 할 때 수신사 갔다 온 홍집이 아저씨가 무슨 책략? 조선 책략 가져왔다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2차 수신사로 갔다 온 김홍집 아저씨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도 갔다 왔대? 안 갔다 왔대? 갔다 왔습니다. 얘들 보빙사라고 합니다. 미국이랑 수교하고 미국 공사가 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저기 담대로 갔다 오는 보빙사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어요. 누구? 6일준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보빙사에 갔다가 미국에 나와서 나는 더 배우고 와야 되겠다 해서 남아서 배우고 왔댔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구미 유학생이 됐던 사람이 6일준 박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과정 중에 있어. 맞지? 그러면 위정척사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바뀌면 안 돼.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위정척사파가 아까 쌤이 뭐랬노? 60년대, 70년대, 80년대, 80년대 이후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죠. 맞죠? 자, 위정척사. 자, 위정척사라는 말은 뭐냐? 위정,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조선의 근본 질서를 어떻게 하겠다? 수호하겠다. 즉 개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거든. 됐어? 됐어? 자, 그러면 봅시다. 1860년대. 1860년대 대빵 누구야? 아니지. 대원군 때잖아, 이때는. 아, 무슨 시대라? 병인박해가 66년이거든. 대원군 때라고, 대원군. 그럼 이때는 흥선대원군의 흥상수교 거부 정책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럴 때잖아. 시대적 배경이 이렇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위정촉사파는 대원군 좋아하겠나 싫어하겠나? 싫어하죠. 왜? 나 완전 좋아하지. 거부 정책. 완전 좋아하지. 왜? 위정촉사파 애들은 외국 애들 싫어한댔잖아. 서양과 통상을 반대한댔잖아.
맞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대웅군 하고 있는 이 정책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들죠. 그럼 뭐라고 하겠노? 옹호해 주죠. 그렇지, 행님 화이팅. 대웅군 행님 화이팅. 행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쭉쭉 하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좀, 가만 와이 많이 먹고 샀노. 정우야, 네. 자들 좀 처리 좀 해라. 네. 네, 했다. 네. 자, 그래서, 이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반대하재. 맞지?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통상반대론이라고 해. 뭐라고? 론치가 좀 마음에 안 드네. 통상반대론. 그럼 우리는 외국이랑 장사조차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그럼 외국 애들 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거겠노? 내쫓겠다. 내쫓기만 하겠나? 죽여버리겠다. 그렇지. 그래서 척화주전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 하는 말이랑 대원군 하는 말이랑 같아 달라? 완전 같잖아. 완전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기정진, 이항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절대 외국 양놈들이랑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기들 보면 쌓아갖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다고.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게 1870년대로 옮겨져. 1870년대. 1870년대 시대적 배경 어떤 사건들이 나와야 될까? 아니지. 76년에 강화도 조약 맺어지잖아. 일본 애들이 들어와. 일본 애들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강화도 조약. 일본의 이거 일본의 침략 글자 안 적혀놓고 침략적 접근이라고 표현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논리가 들어오겠습니까? 생각해봐봐. 앞에 우리는 양놈들이랑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럼 이때는 뭐라고 하겠노? 우리는 외놈들이랑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왜? 왜? 이미 한번 통수 당해봤으니까. 아니지. 봐봐. 내가 힌트를 줬잖아. 우리는 양놈들이랑 안 할 거야. 우리는 외놈들이랑 안 할 거야. 그럼 어떤 논리가 성립돼야 돼? 형이랑 에? 갑진청이 왜 나오노? 짜장이들이 왜 나오노? 아니지. 이 유도를 하는데 이게 캐치를 못하노. 우리는 양놈들이랑 안 할 거야. 우리는 외놈들이랑 안 할 거야. 그럼 어떤 논리가 형성돼야 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니지. 양놈들과 외놈들은 같다 다르다? 맞다. 그렇지. 그게 나와야지.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외양일체론이라고 해. 맞잖아. 우리는 양놈들이랑 안 할 거야. 우리는 외놈들이랑도 안 할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 돼야 되겠노? 외놈들이랑 양놈들이랑 똑같은 놈들이니까 우리는 아예 안 할 거야. 너희들이랑 안 놀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문을 열라고 했어, 안 했어? 열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전하 아니 배웁니다. 뭐 하는 거야? 여는 거를 아니 배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개항반대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 씨입니다. 최익현 씨.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문 열리는 거 막아, 못 막아? 문 열리는 거 못 막지? 맞잖아. 그럼 이제 1880년대가 됐어.
이제 문이 열렸어, 안 열렸어? 잊어버렸어. 문이 열렸죠? 맞죠? 네. 개항이 됐고요. 그러면 위정적 사파 입장에서는 아이씨 일본 놈들한테 문 여는 것 자체도 싫은데 이게 문이 열렸어. 짜증나 있는 상태야. 거기에서 뭐가 들어왔댔노? 조선 책략이 들어와 버린 거야. 뭐가 들어왔다고? 조선 책략에 어디랑 친하게 지내라고 했다고 했대? 미국. 아니 일본 애들하고 문 여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일본. 이제 미국 애들까지한테도 친하게 지내라고 하니까 더 빡치겠나 안 치겠나? 더 빡치죠. 그리고 일본 애들한테 문을 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체제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것도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기분 나쁘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왜 이래? 이렇게 되니까 예? 왜 이런 타임? 오케이. 개화 정책 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 이해됐어? 그럼 일단 얘들은 급한 불부터 꺼야지. 뭐부터 꺼야 되겠노? 미국 들어오면 부터 꺼야 될까, 이거. 그래서, 선비들이 임금님한테 건의사항을 말할 때 뭐 합니까? 편지 쓰잖아. 상소문이라고 하지. 지금으로 치면, 천만인 서명운동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어. 그 그게 뭐냐면, 영남만인소라고 합니다. 영남만인소. 영남이 뭐냐면 경상도 지역이거든. 경상도 지역에 있는 양반 1만 명이 뭐 한 거야? 상소문을 올린 거야. 어떻게? 전하, 저들에게 문을 열어서는 아니되옵니다. 개화 정책을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개화 반대론으로 가는 거예요. 개화 반대. 이해됐어? 그래서 이 영남만인소를 주도했던 사람이 만손이 형님이십니다. 이만손. 그러면 근데 얘들 하자는 대로 돼 안 돼? 하나도 안 돼. 맞잖아. 이걸 진행 막을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1880년대 이후에는 얘네들이 뭘로 가냐면 의병항쟁의 주체 세력들인데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 뭔지 압니까? 최초의 의병. 통합국민. 아니 걔 말고 의병이라고 했어. 무슨 의병이라고? 동아국민운동 다음에 우리의 국무가 돌아가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무슨 의병? 일미의병. 명성황후 시해 사건 플러스 뭐까지 나오냐면 단발령까지 돼 있거든. 너네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머리를 남자는 2mm, 여학생은 귀 밑 1cm라는 법령을 만들어가고 딱 공표했어. 단발령 아이가 이게. 그 누구는 공부할래? 촛불 들고 강화문 갈래?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거 머리카락이 뭐가 중요하다고. 진짜. 이때 조선 사람들은 또 조선인들은 유교에 그런 게 있거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를 남자는 상투 틀고 여자는 댕기 닦고 이 머리 올리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문화야. 자르지 않는 문화야. 않는 문화. 자르지 않는 문화인데 얘는 보고 자꾸 머리를 자르래. 그럼 좋아하겠네, 싫어하겠나? 특히 누가 싫어하겠노? 위정축 사파의 양반들. 그 최익현이 혹시 유명한 말 하잖아. 내 머리를 자르려면 차라리 내 목을 쳐라.
근데 그렇게 해놓고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투발단속 하는데 쌤 친구가 이걸 빼왔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더라 김해 무슨 가문 무슨 파 몇 대 손의 장손으로서 저는 저희 가문의 전통을 지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리를 자르실 거면 제 목을 치십시오 이러면서 바로 쌤 오케이 라고 목을 딱 때리더라고. 그때부터 대만뜻이 맞았습니다. 진짜. 그래갖고 그 남학교에는 옛날에 이발소가 있었거든. 이발소 끌려가서 빡빡이를 해서 돌아왔어. 왜 이거죠? 어. 학교 이발소 있어. 야, 학교 이발소 장소를 뭐 잘 되는데. 최고야, 최고. 그, 사임이 가위비를 잘 안 써. 몇번 하면 끝나, 그냥. 참 싸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잘랐던 건데. 하여튼, 요렇게 갑니다. 알겠나? 초창기 의병의 주도 세력은 누구다? 양반들이었어. 그럼 주도 세력이 백성들로 퍼지는 사람이 또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 사람이 을사의병 때 최초의 평민의병장이었던 평해상 호랑이라고 하는 신돌석 장군이십니다. 야, 이름 봐봐라. 양반 이랑은 양반의 이름에 돌 2개 넣어 놓겠나? 돌석이. 딱 봐도, 누가 봐도 이 형님은 평민인 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렇지. 이렇게 나중에 연결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교재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영락말이 다 있습니다.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반외세 반침략주의 운동이다. 나중에 의병운동 됐다. 개화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다. 아니, 존심은 지켰지. 우리 거 지켜야 됩니다. 존심은 지켰어, 안 지켰어? 뼈심만 지켰죠. 존심만 지킨 거야. 이게 역사가 뒤에 결과가 스포를 하고 있지만, 쌤은 그래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할 거면 한 방 해야 돼. 할 거면. 이게 맞니, 안 맞니, 그런 일단 시도해보고 도전해봐야 되는데, 특히 성력이 변화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정 석사. 그러니까, 존심을 지켰지만, 우리나라 근대화의 걸림돌이 되기는 했습니다. 왜? 항상 우리 뭐 할 때마다 누가 태클 걸어 안 걸어? 너네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팀 프로젝트 하려면 야 조장으로서 모이라 이러면 항상 보면 난 오늘 안 돼, 오늘 학원 가야 돼 이러면서 안 오는 애들 있잖아. 소윤이는 팀원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라. 보내주나? 쿨하네. 지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름 그래. 어? 이름. 민서 어떻게 할래? 최대한 참여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생기부에 들어갑니다. 진짜 막 빼면 안 돼. 뺄 거면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 친구를 최대한 이 팀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 빼. 리더십 나온대 그거. 알겠나? 무조건 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학부모님이랑 학원 가야 된다고? 뭐 보충해달라고 되지 뭐. 안 야, 친하고 그래? 학원은 가야지. 오케이. 아니면 지 친구, 이거 뭐고, 부산국제고 면접 문제 그거 있잖아. 팀별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자기 꿈인 아이돌 오디션에 붙어가지고 아이돌 오디션에 갈 것인지, 아니면 이 팀별 프로젝트를 할 건지. 그럼 아이도 근데 프로젝트에 얘 빠지면 3명이 피해를 봐. 그럼 내가 세명 안 돼. 채워지. 어? 그럼 3명에서 도와가지고 좀 한 명 채워줘. 3분의 1씩 나눠서 하는 게 4분의 1씩 나눠서 한다. 이게 부산 국제고 면접 문제였어,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880년대 초반으로 간다고 생각해봐봐. 1882년 정도? 서양 문물이 막 오죠, 지금. 우리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떨까? 아직 크게 변한 건 없겠. 크게 변해. 이제 막 들고 있는 건 아니지. 어떻게 변하냐면, 잘 봐. 근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도시화와 같은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 사회로 비슷하게 들어는 가고 있어. 알겠나? 들어는 가고 있어. 그러면 근대화가 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뭐가 되냐면 도시화가 이루어지거든. 도시화가. 조선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나 안 나타나겠나?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사람이 어디로 모이겠노? 수도, 도시화 된 곳은. 도시화 되는 곳으로 모이는데 일단은 서울에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개항장이 있는 항구에도 많이 돼. 인천, 원산, 부산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왜? 먹고 살만한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요 도시화가 되는 과정 중에 항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도시 빈민 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도시화가 일어나서 먹고 살 만한 일을 찾아서 도시로 왔는데 마땅히 할 만한 일자리가 그만큼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빈민이 생기는 거야. 도시 빈민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조선의 상황으로 조금 미루어서 보면 조선의 상황에도 이러고 보면 개항 이후에 곡물 유출이 심해. 곡물 유출. 그러니까 봐봐. 일본이 우리나라 문 열었잖아. 네. 일본이 우리나라 문 열었잖아. 일본이 우리나라 문 열어서 제일 많이 사간 게 뭐라고? 쌀이라니까. 쌀은 곡식이라니까. 알겠나? 네. 곡식을 다 사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뭘 주냐면 면제품을 줘. 면직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직물을 쓸 필요가 필요는 있는데 쓸만한 그게 없어. 돈도 없고. 알겠나? 그리고 곡물이 유출되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야. 곡물 가격이. 맞지? 쌀값이 올라가겠지? 이래 되니까 요게 생기는 거야. 도시 빈민 문제. 배고플 거 아니야. 먹고 살 만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먹을 만한 게 제대로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에이 저 외국 애들 안 왔으면 우리 먹고 사는 게 이만큼까지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신식군대 만들어졌잖아. 무슨 군? 별기군 만들었지. 자, 도식군인과 신식군인의 차별대우가 있어. 차별대우. 이게 좀 심해. 왜? 아까 별기군은 누구 아들이라대? 영. 양반집 아들. 얘들은 그냥 일반 평민 애들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신식 군대에 대한 보급품도 다르고요.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사고 생긴다. 이게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거든요. 이모군란. 이게 1882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882년. 부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는데, 자, 부식군인들. 급료가 기지급이 되었어. 급료가. 월급을 안 줬다고, 부식군인들은 월급을. 몇 개월 동안? 1년 하고도. 13개월 동안. 1년 1개월 밀렸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들의 감정에 한번 대봅시다. 엄마가 너네한테 한 달에 용돈을 현금으로 2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어. 알겠나? 20만 원이면 충분히 쓰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2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어. 근데 엄마가 13개월 동안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힘들게 살아왔겠지. 친구들한테 뭐 빌붙고 얻어먹고 막 이러고 살아왔겠지. 그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월급을 준대. 기뻐 안 기뻐? 기쁘죠. 너무 기뻐. 근데 엄마한테 갔어. 엄마한테 갔어. 엄마가 부루마블 종이 돈으로 260만 원을 준 거야. 소연아, 어쩔래? 너무 어? 변이 양말을 엄마니까 때릴 수도 없고. 진단. 근데 만약에 소윤이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이 그랬으면. 아 일단 바로 인정차를 뺨을 튀어야. 신고를 한 다음에 어. 일단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 체크할 거야. 되게 이성적이네. 그- 영은이는 어쩔래? 뭐 신고 넣을 수 있는 기간 있잖아. 어. 거기다가 이제 신고를 받을 때까지 미친 듯이 때려놓고 어. 안 받아지면 이제 뺨을 후려야죠. 얘들 진짜 이성적이구나. 조이준 어쩔 거야. 어. 다이길. 일단은 무조건 패고 시작해야 될 거야, 이거는. 아니 넣어 보고 안 되면 뭘 이제 넣어봐. 넣을 게 어딨어. 이때까지 내가 참았는데 13개월 동안 죽여야지, 그냥. 나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 그 쌈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정당방위가 없어요. 오케이. 자, 1882년입니다. 쌍방 폭행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으면 바로 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강화도 조약할 때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소리 했었죠. 고종의 친정이란 말을 했지. 고종의 친정을 하면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명성황후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급료가 미지급한 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는 급료를 뭘로 줬을까? 쌀로 줬거든. 쌀로 준다고 해서 갔어. 군인들이. 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정보 좀 묻겠지라고 해서 쌀투에 들고 갔는데 이때 월급을 주는 기관이 선해청이거든. 선해청 당상관이 누구였냐면 민씨 집안 사람이야. 민겸호라고 해서. 얘가 쌀을 주는데 80%는 쌀 껍데기나 모래를 주고 나머지 20%를 주는 쌀도 오래돼서 냄새나는 그런 쌀을 준 거야. 그럼 열 받나 안 받나? 바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군인들이 눈이 돌았어. 그 자리에서 민경호를 때려 죽여. 진짜 때려. 한 술 죽이는 건 쉬워도 때려 죽이는 건 힘듭니다. 죽을 때까지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화났는지 알겠나 모르겠나. 알겠어. 그러면서 이모군란의 주동자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전부 다 갑자기 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맞아! 이라는 거야. 어디로? 경복궁으로 가자. 경복궁으로 가자. 그 다음에 자, 궁궐과 일본 영사관 습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별기군 교관으로 누가 있었다네? 일본인이 있었잖아. 걔도 죽여. 왜냐면 별기군 때문에 책을 대고 받으니까 열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쫓아갔는데 별기군은 일단 우리 동포들 아니야. 조선. 사가 얘들은 뭔 죄고? 얘들은 별로 죄 없잖아. 얘들은 그런데 일본인 교관을 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진짜 눈이 돌 대로 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흥선대원군이 찬스를 외쳤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조대비랑 처음에 고종이 왕위에 오를 때 했던 약속도 있고 고종의 성장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가 없지. 근데 얘들 입장은 무슨 생각일까? 차라리 옛날에 대원이 한파가 집에 대빵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못 살지는 않았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대원군이 뒤에서 자기 집 집사를 보내서 배후 조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합니다. 재집권을 하고 궁궐에 몰려간 애들이 누굴 찾으러 갔을까? 명성황후 찾으러 갑니다. 명성황후 찾으러. 근데 명성황후 여기서 극적으로 도망을 가. 자기 그 호위 무관의 등에 업혀서 이천 장원까지 도망을 갔는데 멀리 가. 당연히 멀리 가야지. 원래 튈 때는 뒤도 없이 그냥 갈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짤 때는.
알겠습니까?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명성황후가 궁궐에서 빠져나올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회선대원군 부인이야.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고, 시어머니 며느리를 살려줘. 대원군 부인이 나오는 가마에 몰래 숨어서 이 궁궐문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썰도 있거든요. 집안이 참, 좀 그렇죠, 그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집안 사람들끼리 그냥 집안으로 남아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치 권력을 하는 순간부터 집안 사람, 야, 부모 자식 있니? 권력에서 부모 자식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거야, 우리나라. 형제고 나발고 아무도 없어, 권력에서는. 야,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왕이 죽으면 그 아들끼리 일단은 붙어. 일단 붙는다니까? 일단은 붙고, 거기서 이긴 놈이 술탄하는 거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웅군이 재집권했어. 개화 정책을 중단하고 하려는데, 그럼 이제 대웅군 세상이 왔을 거라 생각을 했겠지. 일본 공산도 습격받았으니까 일본 애들도 정신없겠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짜장이들이 등장했지. 짜장이들이 등장하거든. 반란 진압을. 청해기. 이 진짜 어이없는 게, 자, 봐봐. 대원군은 청나라를 염두에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염두에 주지도 않았고, 이때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조금 들어와 있었는데, 누구냐면, 누구? 위아스카이 뒤에구나. 하여튼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딱 웃긴다. 흥선대원군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즉위나라로 데리고 가버려. 핀진으로 데리고 가버리거든. 이게 또 대박이죠, 진짜. 그 청군 개입해서 군란을 진압하고 대원군 납치 청으로 압송해버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봐봐, 잘 들어봐. 앞에 주먹쌤 얘기 집중해주세요. 강화도 조약으로 청나라는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뺏긴 거야. 회복할 기회를 찾고 있었지. 그 기회가 이거. 그래서 청나라는 선택을 한 거야. 대원군이냐, 명성황후냐. 근데 대원군은 증언을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명성황후를 재집권해줘. 알겠습니까? 그럼 명성황후는 이 이후에 무슨 정책을 하겠노? 결과. 개화 정책을 한다고. 청의 내정 간섭이 어떻게 되겠노? 심화되겠지. 왜? 명성황후를 재집권 시켜준 게 누구니까? 청나라. 당연히 와서 한 소리 할까, 아이가?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자, 조약을 맺는데,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이란 게 나와. 뭐라고?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데, 쌤이 장정이란 단어를 쓰면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위의 나라랑 밑의 나라를 맺는 거야. 두 나라가 동급이라는 소리는, 아니야, 동급이면 조약이라고 해야 되거든. 알았나?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청상인의 내지 무역권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내부로 막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댔지. 거리유지 무역이랬지. 지정되어 있는 에어리어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댔잖아. 근데 청나라 상인은 내지 무역 아무 때나 다 안 가. 왕서방 아무 때나 이제 가. 내지 무역이 되니까 아무 때나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일본 애들과 청나라 애들이 뭐냐면, 조선에서
천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심하대. 경쟁이 심해져.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이가. 맞죠? 맞죠? 그럼 결국 누가 피해보노? 조선상인. 조선 상인들이 피해를 봐. 이게 나중에 경제 파트에 따로 나옵니다. 조선 상인들이 피해를 보겠지, 당연히. 그럼 조선 상인들을 뭐 해야 되나? 질 낮춰야 돼. 말린다고? 조선상인들도 이제 서양이나 다른 외국과 취급하는. 자, 상관. 조선 상인들도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일본이나 청에게 뺏길 상황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쳐야 돼, 안 뭉쳐야 돼? 그렇지. 그래서 상권 수호 운동 하는 겁니다. 알겠나? 상인연합회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용무역 장전에서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규정하거든? 이렇게. 그럼 내정 간섭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뭘 보내냐면 막원상인데 막원상 독일인 멜렌도르프 이런 사람들 보내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는 막원상 이거 중국식으로 말하면 마첸창입니다. 마첸창을 보내가지고 재정을 간섭하고 멜렌도르프를 외교 고문으로 보내. 멜렌도르프는 독일인이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혹시 미스터 션샤인 본 사람 있어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이거 보면 설명이 되게 쉬운데.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이병헌 배우, 여자 주인공이 김태리 배우인데 둘 다 미국인 한 명을 저격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여. 일본 술집에 술 먹고 있는 미국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 을사조약 이후에 전명훈 장이라는 의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외교 고문으로 왔던 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을 저격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둘이가 같이 가서 짜고 한 게 아니고 전명훈 장이라는 의사가 따로 왔어. 얘 죽이러.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인 만나면 그때 다 티나겠나 안 나겠나. 티났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 사건을 모티브로 그렇게 드라마를 제작한 거거든요. 스토리를 짠 거거든. 모르는 사람 둘이가 그냥 한 명 죽이러 와서 만나가지고 그냥 같이 죽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외교 고문으로 왔던 스티븐슨을 완전 침입한데 얘는 좀 달라. 청나라 외교 고문으로 왔는데 조선을 위해서 일을 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마천창은 중국이고 얘는 독일인 멜렌도르프. 그래서 우리 요 파트를 배우다 보면 서양인인데 조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좀 되거든요. 나중에 나오는 영국 기자였던 베델, 대한민국과 관련되어 있는 베델,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로 왔던 베베르, 멜렌도르프, 그 다음에 연세관 관련된 알렌 이런 사람들, 서양 선교사들, 푸른 눈의 조선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멜렌도르프입니다. 이 사람은 고종에 너무 얘를 총애해가지고 고종이 이름도 줬을걸? 목인덕인가? 목시 성을 하사하고 이름과 인덕이라고. 그러니까 인덕, 착하다. 인덕이 좋다. 이런 의미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쉽게 얘기하면 청나라한테 발렸지. 찌발렸지. 이제 조선에서의 주도권은 지네가 가져 못 가져? 맞아요. 그럼 일본은 어떤 모드로 가야 되겠노? 똑방의 유시. 아니지. 찌질이 모드로 가야지. 아니 청나라한테 주도권을 못 뺏어올 거잖아 지금은. 그렇다고 이제 청나라 다이다이 할 것도 아니고. 맞잖아. 그러면 조선에 뭔가를 자꾸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그걸 제약을 잡고. 뭔가를 걸어놓고 뭔가를 트진 걸 잡고 뭔가를 자꾸 찌질하게 뭔가 옆에서 콕콕 찌르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뭘 하냐면 제물포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무슨 조약? 재물 자, 조선인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제물포 조약인데, 자, 봐봐. 일본은 지네가 피해는 봤어, 안 봤어? 맞죠? 피해는 봤지? 맞잖아. 공사관 습격받고, 일본인 교관 죽었잖아. 맞지? 그렇죠. 그러면서, 배상금 지불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조선에 의해서 일본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매개체가 되는데, 일본 공사관 수비 병력을 주둔시키겠다. 우리 군대가 조선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이 이렇게 피해 받았으니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온 거 허가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 이거 잘 들어. 잘 들어. 봐봐. 임원군란의 결과로 제물포 조약에서 일본 공사관 병력 우리나라 들어왔지. 그럼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이것 때문에 갑신정변에서 김옥균이 이 군대를 빌려와. 이 뒤에 사건과 연결된다고 계속. 그 군대가 있 알겠나? 김옥균이 빌려왔던 군대가 얘들이야. 알았나? 근데 결국 김옥균 실패하거든. 네. 실패하거든.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 뒤에 배울 내용을 미리 조금 얘기해 주는 거야. 연결 관계 있다고. 갑신정변 맺은 다음에 일본과 중국이 조약을 맺어. 텐진조약이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야 청나라 군대도 조선에 있고 일본 군대도 조선에 있으니까 우리 둘이가 조선에 이렇게 있으면 서로 싸움 난다 안 난다? 맞다. 싸움 난다. 그래서 아예 군대를 어떻게 하자? 물리자. 빼자. 다 빼자. 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조선에 군대 보낼 일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한테 뭐 해주자? 알려주자. 이게 텐진조약 이야기야. 알았어? 네.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나와. 근데 동학농민운동 때 나와. 동학농민운동 때 조선이 못 막으니까 헬프 치거든. 청나라한테 헬프 한단 말이야. 명성황후가. 그럼 청나라는 군대 보내 안 보내? 보내야죠. 군대 보내. 근데 텐진조약 때 일본한테 뭐 해주기로 했어? 알려주기로 했죠. 알려줘. 근데 일본은 다 알아. 청나라 군대 오는 거. 이미 준비는 다 해놨어. 다 해놨어. 근데 조약을 맺었으니까 알려준 다음 날 바로 출발해. 우리는 일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유인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알겠나? 그러면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놓고 두 맹수가 다시 조선에서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 싸움 나간다. 청일전쟁. 이게 청일전쟁이야. 청일전쟁. 인과관계가 무조건 연결됩니다. 알겠습니까? 갑신정변까지 이해가 됐어? 갑신정변이란다. 이모군란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모군란까지 오늘 요까지는 여기서 마무리.